안녕하세요. 현장 인터뷰 이 사람의 정설아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도 바쁘고 벅찬 세상이죠. 그런 가운데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용기와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에 더 따뜻한 손길 하나하나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작은 나눔과 실천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따뜻한 손길을 이어가고 계신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제8대 이사장 백석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백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이사장님 있잖아요. 예. 제가 이사장님 성함을 듣고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싶은 거예요. 기분 탓일까? 왜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지죠? 글쎄요. 청안에 백석대학교 있습니다. 서구에 백석길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서구에 백석산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조금 친숙하게 느껴지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더 유명인이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예. 제일 처음에는 성공한 세무사로서 길을 걸으시다가 그다음 자원봉사 분야에서도 오래 활동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자원봉사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뭐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게 네. 실은 그렇게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습니다. 정말요? 네. 그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어머니가 그 어려운 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셨어요. 아마 그게 이제 가장 큰 어떤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옆에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도 많았었고, 그다음에 수어나 점자를 배워가지고 장애에 대한 봉사 같은 것도 이제 가볍게 했었었죠. 근데 이거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심정이죠. 근데 그러다가 그 나눔이라는 큰 이제 이 계기가 된 게, 네네. 봉사활동하는 계기가 된 게 아마 제 본업인 세무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 세무사는 영리 추구하는 사업자를 기장을 대신 관리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분의 경영이나 아니면 사업을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네. 근데 네. 실은 그 중에 성공하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저도 실은 이제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네, 네. 나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도 벌었었고.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자수성가라는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내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네. 주변에서 내 상품을 구매해주지 않는다면 네.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제 거를 구매해 주셨어요. 그만큼의 사랑과 네. 어떤 그 행운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제 몫에 넘는 분은 다시 사회에 환원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머님 얘기부터 되게 약간 공감했던 게요. 요즘에 배려 뭐 이런 것도 다 지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 이거는 가정교육인가 싶었거든요. 저를 다시 되돌아보게 됐는데 그 외에도 호남사랑 장학회, 그리고 차량 기부, 그리고 아너 소사이어티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예. 거기 가입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등등 기타 등등 많은 사회에 이제 환원을 하셨는데 이런 나눔 활동이 뭐 어떠한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회성의 기부가 아니고 제가 사업을 하는 한은, 즉 돈을 버는 한은 네. 그 돈의 일부를 계속해서 사회에다 환원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짐을 했죠. 처음에는 이제 현금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아너소사이어티 강주 사무가 됐었습니다. 오. 예. 근데 이제 그러다가 네. 저도 이제 현금 네. 기부할 곳을 찾다가 보니까 현금보다는 네. 이동 수단인 차량이 필요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타렉스를 기증하게 됐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17대까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량 기부가 만족이 되고 네. 저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매년 일정액을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금액으로 어떤 지렛대 효과가 가장 큰 사업이 뭘까 그런 생각했는데 그게 가장 큰 게 유기형 사업이 아닐까 생각해가지고 호남사랑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까지 4회차 네. 이렇게 장학금 지급을 했었고요. 올해 이제 연말에도 네. 장학금 지급을 실시할 겁니다. 근데 제가 어디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님하고도 무슨 연관이 있으시다고 그러시던데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인연이 된 게 네. 2016년도에 제가 광주경실련 공동 대표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 당시에 지금 현 대통령께서 성남시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네. 시장 하시면서 모라토리엄 된 시정을, 그러니까 시의 저기 재정을 다 극복하시고, 그다음에 시장시를 민간에 개방하시고, 네. 그러면서 청렴 시정을 펼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실은 너무나 멋져 보여가지고 네. 제가 이제 그쪽 성남시청에 일단 노크했었습니다. 오. 시장님 시간 되시면은 내려오셔가지고 광주 오셔서 저희가 토크 콘서트 한번 하시겠습니까? 근데 흔쾌히 허락하셔가지고 네. 바로 일정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오.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들 네. 한 700여 명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잘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요? 실은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그때 그 참가했던 700명이 그때부터 이재명 성남시장의 왕팬이 됐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보는 눈이 안목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안목은 아니고 제가 반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근데 최근에는요. 예. 또 광주광역시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회장님으로도 새롭게 취임해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럼 협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려요. 이제 협회보다는 네. 이제 장애인들,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들은 네. 사회적인 도움이 당사자한테만 필요합니다. 당사자한테만요. 예. 네. 근데 이제 발달 장애인들은 그 예전에 급수는 없어졌으면 상급입니다. 중증이거든요. 그래서 당사자의 자력으로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식주 모든 게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로 한다면, 주어진다면은 분명하게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필요하겠지만은 장애인 당사자를 돌보는 그 가족들한테도 이제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포커스가 네. 양쪽에 맞춰져야 하는 게 발달 장애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광주광역시 지적 발달 장애인 복지협회는 네. 당사자인 그 발달 장애인은 물론이겠지만은 네네. 그 발달 장애인을 희생한 가족들까지도 그 양쪽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단체입니다. 발달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네. 복지, 권익옹호 등 여러 방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사자, 장애인 당사자, 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돕는데 중심을 두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요, 협회장님으로서 발달장애인 복지를 위해 뭐 갖고 계신 어떠한 비전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장애인이라고 해서 네. 불쌍하게 동정하거나 맞아요.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보호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네.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네. 당당히 설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돼 가지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네.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제 이번에 실은 이제 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셨는데 네. 후보 시절에 전북에서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공약 중에 하나가 발달 장애인, 정신질환자는 국가가 전부 다 책임지겠다라고 공약을 이제 제시하셨었습니다. 근데 그 공약의 1호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그러니까 즉 발달 장애인 종합타운 이 조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물론 가칭입니다. 이제 실은 저희가 이제 이정선 교육감님이 지휘하는 네. 교육청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네. 자 발달 장애인분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서비스를 한 곳에다 모아가지고 복합 돌봄 단지를 만들고 단지요. 그렇죠. 오, 네네네. 돌봄 단지가 돌봄 되겠죠. 단지, 네. 자 그곳에서 이제 발달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표준 사업장, 일할 수 있는 표준 사업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사업이 되는 거죠. 네. 자 사회복지 사업인 발달 장애인 돌봄 사업 네. 하고 그 시설에서 수익을 만들어내 가지고 발달 장애인들이 월급을 받아갈 수 있는 네네.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곳은 그냥 편하게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발달 장애인분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거는 다 받겠지만 종합적으로 자 여기에서 또 하나 네. 교육과 훈련 받고 네. 실은 이분들이 네. 바로 일선에 그러니까 근로 현장에 바로 투입이 안 됩니다.
그쵸. 연습을 네. 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받으시는 공간도 필요하고 네. 문화와 여가를 그것도 누려야죠. 그럼요. 예. 이분들 말고 네. 가족들한테도 그럼요. 또 쉼과 회복에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저희가 실은 봄 가을에 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모님들 모시고 네. 가까운 근거리로 그러니까 장애인은 주간보호센터나 맡겨놓고 그분들한테 하루 소풍을 드리는 거죠. 일상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매일 있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자기 삶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러니까 그 센터에서는 그 가족분들한테도 어떤 쉼과 회복, 그러니까 뭔가 그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장소나 기회가 되죠.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이런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종합단지 가칭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발달 장애인 당사자, 그다음에 그 가족들이 보다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려고 이제 종합타운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 자원봉사센터와는 뭐 어떻게 협력이 되고 있을까요? 뭐 시너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갑작스럽게 제가 3월 4일 날은 발달장애인 복지협회장이 됐었고 네. 금년 3월 5일 날 이제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체장이 갑자기 돼가지고 당황스럽게 됐었고, 근데 이게 아마 뭐 어떤 계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충분하게 양 단체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봉사를 만들면은 이렇게 프로젝트도 이쁠 것 같고, 그래서 발달 장애인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은 또 이제 이게 참여 정신도 늘어나고 그럼요. 또 봉사가 될 수 있으니까 힐링이 되고요. 또 이제 그거를 같이 겸하는 봉사자 분들한테도 실은 장애인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드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호흡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 같은 게 없어질 거고, 네네. 그게 장애인들이 굉장히 해박하세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걸 느끼시면은 그 장애인의 편견 같은 게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 기관을 연계해가지고 사업하면은 굉장히 큰 시너지, 이제 시너지가 생기고 이런 시너지가 더 커져가지고 광주광역시의 큰 무지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괜히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데 이제 광주 자원봉사센터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예, 예. 이사장님, 광주 자원봉사센터 좀 예. 소개 좀 해주실래요? 그러겠습니다. 이제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는 네. 선사들의 집합체입니다. 어. 네, 그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여 네.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에는 네. 통합적인 지원 체계, 그러니까 전국이 통합 체계가 되는 거죠. 오. 전환하여 현장 중심의 피해 복구 지원 활동을 전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전국적인 네. 그 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은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성하고 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교육, 배치하고 그래서 이제 이 자원봉사 활동이 업무 전반을 총괄, 조정,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네. 재난 유형, 규모에 따라서 오.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 정말로 이제 사상 초유의 네. 이제 경부구성 산불, 다음에 이제 제주항공 참사 이런 큰 재난이 있었을 때에도 사고 현장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와 전국에 247개의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같이 협력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단체, 인주체 같은 이제 자원봉사 단체가 네. 함께 유가족을 지원하고 이재민을 구호하고 피해 지역을 복구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니 광주 자원봉사센터가 특히나 올해 20주년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네, 이렇게나 오래됐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럼 20주년 맞이해서 뭐 혹시 특별하게 뭐 계획하고 계신 일은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네. 이제 사람 나이로 보면 20살이 청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로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 자원봉사센터의 혁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열정의 20년, 혁신과 변화의 20년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법인 산하에 광주 자원봉사 연구소, 연구소. 예, 자원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맞아요. 연구소를 통해 네. 2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들의 자원봉사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광주 자원봉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의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적극 대자보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의 앞자리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대자보, 왜 그쵸? 대자보지?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대자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네. 2015년도 유대회와 2018년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등 국제 행사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렀거든요. 저희가 네네. 지원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걸 살려서 금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도 자원봉사 힘으로 광주의 도시 이미지와 이상이 재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와, 이렇게 글로벌해져요? 앞으로? 그렇죠. 아니, 근데요. 이사장님,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 추진력이 엄청나신 것 같거든요? 엄청난 추진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운영해야 되고 할 일도 많으신데 혹시 센터 운영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실은 이제 네. 저희 자원봉사 센터나 발달장애인 대표나 직원분들이 다 천사십니다. 이제 근로의식 가지고는 안 되고 네. 소명의식이나 사명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저희 자원봉사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자원봉사를 통해 또 함께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의무 시간이 단축이 됐어요. 오, 네. 또 이제 국가가 어려우니까 예산도 단축이 됐고 네, 네. 감소가 됐고 네, 네. 그래서 많이 힘들지만은 자 이런 힘든 게 또 역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로 생각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고 캠페인도 할 것이고 네. 또 기부금이나 후원금 유도해가지고 이거를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어려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최근에 자원봉사 참여율이 조금 저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역사회와 자원봉사를 조금 더 연결하기 위한 뭐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최근 이제 자원봉사 참여율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걸 네.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체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는 자원봉사라는 게 뭐 특별하고 거창한 게 아니라 네. 일상 속에서 일반인이라면은 누구나 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활동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동네 플로깅이라는 이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네. 이렇게 동네 산책 겸 쓰레기도 줍는 네네. 아마 지금 동네 곳곳에서 이게 이제 진행 중에 있을 겁니다. 이 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올해 이제 광주시장님이 이끈 광주광역시에서는 2025년을 광주 방문해로 선포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자원봉사센터는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자원봉사, 관광을 연계한 볼런투어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볼런투어라는 거는 네네. 자 자원봉사 활동 이게 볼런티어와 여행의 투어 이걸 합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뭐냐면은 여가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가 시간 따로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여가 시간을 활용해갖고 여행도 하면서 의미 있는 자원봉사 활동도 함께 한다는 것이죠. 너무 좋아요. 약간 저- 발렌티어랑 그렇죠. 지금 투어랑 합친 지금 맞습니다. 합성어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오. 이제 이게 여행도 하고 자원봉사 활동도 하는 건데 네. 이제 예를 들자면은 월별로 테마에 맞춰 가지고 만세길 걷기, 오. 혁명길 걷기, 소년의 길 걷기 등 도심길을 걸으면서 환경 정화 활동을 병행하는 등 민주인권 도시, 네. 문화예술 도시인 광주의 이미지를 확산할 수 있는 현장 투어 네. 등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누구나 일반인이면은 네. 장애인 비장애인을 넘어서 가지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봉사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원봉사가 더 밀접하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네. 어떤 자원봉사의 문턱을 낮추는 접근이 맞아요. 굉장히 허들이 중요하다고 낮아야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아까 무슨 길 있었잖아요. 예, 그게 예. 무슨 길이었어요?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만세길, 만세길, 혁명길, 혁명길, 소년의 길. 소년의 길. 혹시 그 소년의 길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아마 온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느낌이 좀 그래서 예, 여쭤봤어요. 아마 거기서 이름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저희 마지막으로요.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앞으로의 비전, 뭐 목표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 자리를 빌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아, 그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광주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네. 이제 자원봉사센터이니까 궁극적인 비전은 자원봉사를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더불어
따뜻하게 살아가는 광주 공동체를 만드는 게 이제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네. 첫째, 다양한 세대, 그러니까 장년층만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청년층도 와서 청장년층이나 다음에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그러니까 세대와 계층이 모든 세대와 계층이 자원봉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아까 말씀하신 참여의 허들을 낮추는 거죠. 예, 누구나 오실 수 있게끔. 그다음에 둘째는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이제 우리 지역사회 당면 과제인 저출생, 고령화, 기후변화 여기에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모색해가지고 실질적인 광주의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실은 이제 광주 시민 여러분, 자원봉사는 결코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일반인이라면은 장애인, 비장애 떠나고 장년, 청년 떠나가지고 작은 관심, 이웃에 대한 작은 관심과 용기만 있다면은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넣어놓고 어려운 인식에 희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언제나 시민들을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다면은 저희가 망설이지 마시고 오신다면은 지금 바로 충분하게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광주를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 같은 이제 초급자들은 봉사 초급자들은 그냥 여기로 와서 여쭤보면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네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그렇죠. 광주광역시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희 시 자원봉사 센터도 있고요. 각 구별로 자원봉사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는 충분하게 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요. 1365 자원봉사 포털, 1365는 봉사 일을 365일 한다. 그래서 1365 봉사 포털. 이게 이제 이메일이 www.1365.go.kr. 이게 이제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그래서 GO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봉사활동을 선택하고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다 스스로의 이제 봉사활동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외에도 자원봉사 단체나 동아리 같은데 이제 가입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 청년단 봉사 청년 단에 가입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365 뭐 어렵지도 않네요. 그렇죠? 봉사일을 365일 한다. 그리고 뭐 이렇게 사이트 뒤에까지 홈페이지 주소 안 외워도 그냥 1365 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저도 좀 해볼까 하는데. 뭐 다른 시청자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참하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실은 이제 자원봉사 자체가 광주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 시민 모두의 자원봉사, 광주 시민 모두가 천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백석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원봉사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에 따뜻한 온기를 더하는 일임을 다시 느끼게 됐는데요. 누군가를 위한 작은 행동, 함께 살아가는 마음, 그것이 자원봉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원봉사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변화의 첫걸음이라는데요. 오늘 이 인터뷰가 지역사회에 따뜻한 영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